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음, 이번 시간에는 온수온돌 기능사를 좀 소개할까 해요. 3학년들은 이미 작년에 그 온수온돌 기능사 어, 실습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요. 올해도 지금 2학년들이 2학기 들어서 늦게나마 그 방과후를 통해서 음, 지금 실습을 준비하고 있고, 이번 달에 이제 그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. 이 수업 자료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, 뭐 2학년들, 1학년들한테도 그 수업 시간에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지금 편집을 해 놓은 자료입니다. 자, 우리 그 공조 시스템 제어과에서는 배관 실습과 관련된 그 다양한 어, 종목들을 지금 응시를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 응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이제 그 온수온돌 기능사가 이제 포함이 되죠. 이 온수온돌 기능사는 기계 분야가 아니고 지금 건축 분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.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 가스 기능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관리 분야에 속해 있는 자격증이고 또 어, 에너지 관리 기능사, 뭐 배관 기능사 여러 종목들을 지금 이 배관 실습을 통해서 어, 응시를 할 수가 있는 그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. 일례로 지금 우리 학교에는 어, 지형 공간 디자인과가 있는 지형 공간 디자인과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사실은 그 토목이나 건축 계열을 그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죠. 우리 과에 와서 이 온수온돌 기능사 실습을 음, 연습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이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이 자격증이 건축 분야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, 여러 가지 그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그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에 음, 활용을 실제로 했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온수온돌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음, 준비하거나 또는 이제 취득을 했던 그 기계 분야 자격증 말고도 온수온돌 기능사를 이제 취득을 건축 분야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온수온돌 기능사는 이 건축 분야에 속해 있는 자격 종목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. 온수온돌 기능사의 그 시험 정보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작년에 그 온수온돌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. 그 방과 후 수업비가 좀 비쌌죠. 어,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실기 수수료가 뭐 7만 원이 넘어요. 7만 원이 넘고 또 이제 그 강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동관이라든지 이런 재료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방과 후 수업비가 어, 꽤 비쌌죠. 그래서 음, 수수료는 그렇고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음, 온돌 시공 지침에 따라서 이제 주어진 도면을 참조하여 뭐 온수 보일러 및 방열관 연결 작업을 평가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100% 이제 배관 작업이에요. 강관과 그 동관의 이제 배관 작업이죠. 그래서 뭐 출제 기준은 2020년도부터 올해부터 이제 그 출제 기준이 24년도까지 출제 기준이 이제 그 새로 발표가 됐죠. 그래서 요 큐넷 그 사이트에 가면은 그 온수온돌 기능사 출제 기준은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공개 문제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자료실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온수온돌 기능사는 이제 뭐 관련 학과는 당연히 뭐 고등학교의 건축 그리고 이제 뭐 기계 관련 학과 이렇게 돼 있고요. 시험 과목은 요거는 이제 특징이 필기 시험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. 필기 시험이 없고
이 실기 작업, 온수온돌 작업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, 뭐 실습 시험 시간은 작업형만 3시간 정도이고요. 그래서 이제 어, 실기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60점 이상만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도 이미 2학년 때 뭐 여러분들 그 배관 실습은 굉장히 잘했잖아요. 이제 필기 시험 합격률이 좀 낮아서 다른 종목들 응시가 좀 불가능했는데 이 온수온돌 기능사는 실기 작업만으로 취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도 도전을 해서 딸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. 일반인들도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굉장히 많이 응시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굉장히 그 시험 접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이유는 이제 그 수험생들에 비해서 이제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고, 특히 경기도 쪽에서도 그렇고요. 물론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시험 장소이지만은, 그래서, 음, 실습 시험만으로 그 평가를 한다는 것, 그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죠. 자, 온수온돌 기능사의 그 실기 출제 기준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. 자, 이 출제 기준의 적용 기간은 2020년 올해 1월 달부터 24년 말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분야는 이제 건축 분야고, 자, 직무의 내용은 자, 온수온돌은 온수를 이용한 그 바닥 복사난방 방식으로 보일러, 온수 코일, 그다음에 모르타르 및 보온 단열재 등으로 각종 건축 구조에 알맞은 시공 방법을 선택하여 온수 코일이나 그 바닥 마감 시공 등을 하는 직무이다. 이게 이제 직무 내용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 준거는 공사 시방서라든지 그 도면, 내역서를 이해하고 온수온돌 공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, 보일러 및 온수 코일 설치 그 연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열 및 수평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, 바닥 마감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. 이것이 이제 이 온수온돌 기능사로서의 해야 할 역할인 거죠. 또 이제 작업형이고 이제 시험 시간은 3시간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온수온돌 기능사 요구사항 중에서 요구사항은 지급된 재료를 사용하여 온수온돌 시공 기준에 준한 온수온돌 시공 작업을 다음 조건에 맞게 하시오.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를 받으시면은 이제 이런 조건이 나와 있죠. 그래서 온수 보일러의 설치는 유니온 25A를 연결한 곳으로 간주하여 작업합니다. 그 다음에 방열관의 설치는 동관으로 합니다. 동관 밴딩 작업할 때 토치 등을 사용해서 열 처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.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강관 밴딩 또는 이제 동관 밴딩을 할 때 그 토치 등으로 이제 열을 가열해서 연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밴딩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경질 그 동관은 열 처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잘못하다가는 그 동관이 그냥 꺾여버리거나 밴딩이 안 되고 아니면은 완전히 부러지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작업을 더 이상 못하고 이제 귀가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밴딩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작업입니다. 어쨌든 간에 열 처리는 하지 않고 이제 그 냉간 밴딩을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프는 수공구, 그 파이프 커터라든지 쇠톱만을 사용하여 뭐 절단해야 합니다. 뭐 기계톱을 사용한다든지, 아무튼 뭐 자동 그 커터를 사용한다든지,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관의 치수는 관 중심선과 이제 중심선 간의 거리, 뭐 이 내용은 다 아시겠죠.
예를 들어서 뭐, 이런 파이프 조립이 되어 있다면은, 여기 이제 뭐 엘보라고 가정을 하고요. 이렇게 엘보로 조립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, 이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는 이 관의 이제 중심선, 이 관의 중심선 간의 이제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 거리를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레듀셔와 관련된 치수는 그 레듀셔 중심까지의 거리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뭐 레듀셔도 여러분 알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이게 이제 레듀셔죠.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 레듀셔의 중심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, 이 부분.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, 아이고, 중심으로 해서 치수를 맞춰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그 실격 처리하는 경우를 보면은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,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관이라든지 아니면 강관이라든지 개인이 가져온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죠. 또는 그 시험장에는 이제 뭐 그 시험에 사용되는 그 지급된 재료 외에 뭐 다른 재료들이 뭐 실습용 재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재료들을 뭐 추가로 이제 가져다가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실격이 되는 거예요. 지급된 재료 외에는 절대 사용을 해서는 안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중 그 시설이라든지 장비의 조작 또는 뭐 재료 취급이 미숙해서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.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시험위원이 전원이 합의하면은 이거 실격이에요. 예를 들어서 그 각 시험장별로 그뭐 나사를 내기 위한 그 동력 나사 절삭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 뭐 요즘은 뭐 유튜브로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도 이제 뭐 잘할 것 같죠. 볼 때는. 그러나 막상 기계를 접하고 시험장에 가 보면은 손에 익숙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고 왔어요. 뭐 일반 검정자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충분히 그 기계를 조작을 하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지만은 실제로 일반 수검자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뭐 기계 뭐 날을 부러뜨린다든지 뭐 기계가 이제 파손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. 이런 경우는 이제 감독관들이 협의를 해서 실격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, 실제로.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공구를 빌려 쓰는 경우,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. 이것도. 반드시 본인이, 준비한, 공구만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동관 밴딩 작업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, 뭐, 토치를 이용해서 열 처리하는 경우,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관을,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, 뭐, 다른 기계를 사용해서 절단하는 것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. 이거 다 실격 처리예요. 발각이 되면은.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그 시험 시간 뭐 3시간 내에 그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미완성으로 이것도 역시 채점을 당연히 이제 채점을 안 하겠죠. 미완성 처리된다는 거. 자, 다음은 이제 그 오작 처리하는 그 기준이에요. 아래 내용들이 해당이 되면 이제 오작 처리를 하고 이제 즉시 이제 짐을 싸서 이제 귀가 조치를 하죠. 일단은 제일 먼저 뭐 물이 새는 작품. 물이 새면 안 되죠, 당연히. 그래서 이 물이 새고 안 새고 이 문제는 점수가 없어요. 물이 안 샌다고 해서 뭐 점수가 많고 뭐 이게 아니고 물이 새면은 무조건 그 다음 측정을 안 해요. 측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물이 새는 순간 그냥 정리해서 귀가를 해야 돼요. 이거 무조건 오작이에요. 일단은 제일 먼저 물이 안 새야 돼요. 물이 안 새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치수도 측정하고 이제 외관도 살펴보고 이제 그러는 거죠.
그 다음에 이제 도면과 같은 구조로 시공하지 않은 작품. 예를 들어서 뭐 밴딩을,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밴딩을 하게 되는데, 조립을 이렇게 반대로 했다든지, 반대쪽으로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거. 이것도 역시 이거 아무리 치수를 잘 맞추고, 깔끔하게 잘했어도 도면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오작이에요. 이거 조심해야 돼. 특히 여기서 이거 거꾸로 조립하는 분들 꽤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방향 조심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방열관이 설치되지 않은 작품. 이거 당연히 뭐 방열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 동관을 얘기하는 건데, 이 동관이 설치되지 않았으면은 완성하지 않은 작품이죠. 이거 오작이고, 그 다음에 감독관이 지정한 강관, 그 다음에 동관의 부분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0mm를 초과하는 작품.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치수든 30mm를 넘어가면 이거 굉장히 큰 치수인데 이거를 못 맞춘다는 얘기는 이게 이미 시험 볼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. 이거 다 오작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팽창 탱크의 높이, 설치 높이가 1000mm인데, 대개는 1000mm인데, 그 30mm, 이것도 역시 30mm를, 30mm가 크거나 30mm가 적거나, 어, 작거나, 이럴 때 이제 오작 처리하죠. 평행도도 봐요. 평행도. 그래서 평평한 바닥에다가 이제 놨을 때, 어, 평행한 상태가 되도록 이제 조정을 한 다음에 그 작품의 중심선으로부터 동관이나 그 강관 부분의 그 수직 방향으로 벗어난 거리가 이것도 역시 30mm를 초과하는 작품. 이것도 역시 그 오작 처리하니까 이 평행도도 잘 맞춰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특히 이런 그 동관 밴딩을 할 경우에 이 수평을 평행을 잘 맞추지 않고 하다 보면은 뒤틀릴 수가 있어요. 뒤틀리다 보면은 조립을 했을 때 이제 바닥에서 이제 뒤뚱 이제 뜨게 되는데 그 뜨는 높이가 30mm, 30mm가 많은 것 같지만은 3cm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30mm를 초과하기가 쉽죠. 그래서 이 평행도 조심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부터 보충수 탱크의 기울기 정도가 이제 수평 방향으로 30mm를 초과하는 작품. 예를 들어서 뭐, 이게 이제 그 바닥 동관과 이제 그 강관이라고 하면은 요 위에다가 이제, 옆에서 볼까요? 옆에서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물탱크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물탱크를 설치를 하죠. 여기 티보를 이용해서. 그래서 이 수직선으로부터 이게 이제 그 기울어진 길이가 이것도 역시 30mm 이상이 되면은 이것도 오작 처리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수직을 잘 맞추는 것 중요하죠. 물탱크 설치할 때. 동관과 그 강관 그 조립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대개는 이제 이 물탱크를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방심을 하고 긴장이 풀려서 다 했다는 생각에 요 수직을 잘 못 맞추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 조심해야 돼요. 자, 다음은 이제 온수온돌 기능사 그 채점 기준을 좀 알아볼 텐데요. 일단 채점은 그 수압은 이 점수에는 없어요. 수압은 당연히 그 누수가 되면은 오작 처리를 하기 때문에 누수가 안 된, 자, 물탱크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새는 작품은 일단은 뭐 채점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가 되고 오작 처리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보통 정밀도, 외관, 그 다음에 조립 상태, 그 다음에 이제 보충수 탱크, 안전관리, 이제 이런 이제 항목으로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, 정밀도가 점수가 제일 크죠. 48점. 그 다음에 이제 외관은 10점. 그 다음에 이제 외관도 이제 강관과 이제 동관으로 이제 따로 보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조립 상태가 10점. 그 다음에 이제 보충수 탱크에서 그 드레인 밸브의 위치가 8점. 그 다음에 탱크의 높이 8점. 그 다음에 그 복장이라든지 정리정돈하는 상태. 이것도 역시 3점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안전수칙,
이것도 역시 3점이 있고 합쳐서 이제 100점이죠. 그래서 이제 그 강관이나 동관의 그 치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8개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건 이제 어디를 채점할지 몰라요. 그날 이제 그 감독관들이 협의를 해서 뭐 8개를 선정을 해서 이제 치수를 재죠. 그래서 보통 이제 뭐 6점, 만점이 6점인데 그 8개이기 때문에 이제 48점이 되는 거죠. 다 맞으면은. 그래서 뭐 5mm를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내에서는 이제 6점 만점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, 뭐 5mm에서 뭐 10mm 사이 이렇게 되면 이제 3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mm에서 뭐 15mm 이내면은 1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mm를 넘게 되면 0점이에요. 0점. 그런데 30mm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오작이죠. 그래서 이제 오작 처리하게 되고요. 사실은 요 치수에서도 그 오작 처리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여러분들 요거 방심하면 안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외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흠집이라든지 일그러진 곳, 뭐 긁힌 곳, 뭐 이런 것들이 간관 같은 경우도 뭐 10점, 5점, 2점, 0점, 6개, 6군데 이상이 흠집이 있으면 이거 0점 처리하는 거예요. 동관도 마찬가지예요. 10점, 5점, 2점, 0점. 이렇게 채점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조립 상태 부분, 요거 이제 뭐 잔류나사가 없거나, 세산 이상인 곳, 이런 곳이 이제 뭐 3개 이하면은 뭐 만점 주고요. 10점. 그 다음에 뭐 4개에서 5군데면은 5점이고, 그 다음에 너무 많다. 8군데 이상이다. 그러면 이거 0점 처리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그 잔류나사는 뭔지 알죠? 대개 그 파이프에다가 나사를 낼 때, 보통 뭐 15A나 25A, 20A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 나사산의 수를 이렇게 뭐 7개에서 8개 정도 이렇게 내는 걸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나사낸 기라고 하면은 조립을 할 때는 하나 두 산 정도는 남겨놓고 이제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. 두 산 정도는 두 산 정도가 잔류나사 또는 이제 불완전나사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조립을 할 때도 2개 정도가 보일 정도로 이제 조립이 마무리가 되어야 외관 점수를 이제 감점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조립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보충수 요 탱크, 물탱크 같은 경우 이제 드레인 밸브 요거 방심하고서 요 방향 틀린 수험생들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요 드레인 밸브는 반드시 그 퇴수구 물 빼는 부분이 그 아래쪽으로 가게 설치가 돼야죠. 그래야 이제 만점 8점을 주고요. 아니면 뭐 옆으로 했다. 90도 수평 방향으로. 요거 이제 5점. 그 다음에 완전히 이걸 위로 반대로 한 거다. 그럼 이거 0점 주는 거예요. 뭐 탱크 설치 높이 뭐 일반적으로 표준 도면에는 1m 높이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5mm 이내로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뭐 만점 주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30mm 이상 초과하게 되면은 뭐 실격, 오작이죠. 그 다음에 안전관리, 안전수칙 각각 이렇게 3점씩.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뭐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뭐 60점 금방 딸 수 있겠죠. 뭐 점수만 요 치수만 좀 정확하게 맞춰도 48점이니까 뭐 60점 금방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누수 문제죠.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. 자, 이 도면이 이제 그 운수온돌 기능사 그 공개된 그 표준 도면이에요. 표준 도면인데 뭐 치수까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밸브 소켓이요. 끼워 넣는 거죠. 끼워 넣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부분 B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요 부분에는 25의 그 PT 니플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은 니플이 들어가는 부분이다. 뭐 이제
P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관용 나사, 관용 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뭐, 요게 이제 드레인 밸브죠. 요게 이제 드레인 밸브고, 그 드레인 밸브의 그 물 빼는 부분, 퇴수구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향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. 그 다음에 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레듀샤. 여러분들 뭐 레듀샤는 다 알 거예요. 그래서, 레듀샤라고 하는 것은, 음, 이렇게 돼 있고, 이쪽에는 뭐, 25A다. 25A다. 이쪽에는 뭐 15A다. 이렇게 이제 그 지름이 바뀔 때, 이제 지름이 바뀔 때, 연결되는 요 부속품. 요게 이제 레듀샤죠. 예, 요게 레듀샤고, 치수를 측정할 때는, 요 부분, 여기 이제 그 모서리 부분, 여기서 이제 치수가 측정이 되는 거죠. 이쪽도 역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. 음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그 치수가 340이라고 되어 있는데, 요 340은, 요게 지금 T인데, 요 T의 중심선에서부터, 요 레듀샤의 요 중심선,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340이 되는 거예요. 여기도 이제 레듀샤가 하나 더 있죠.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. 자, 아까 그 공개 도면에 그 상세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평면도, 지금 AA 부분의 상세도, AA의 상세도니까, 음, 지금 AA가 어디예요? 지금, 음, 요 부분이죠. 요 부분의 상세도를 지금, 보여주는 게, 요거예요. 요거.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드레인 밸브인데, 요 드레인 밸브에 그물 빼는 퇴수구,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. 요 부분. 요거, 주의해야 돼요. 요 각도가 아래쪽으로 향하지 않으면 이제 감점 또는 이제 0점 처리되니까. 그 다음에, 요 중심에서부터 물탱크, 요 밑면까지의 높이가 이제 1m가 되는 거죠. 1m. 음, 또 뭐, 또 뭐가 있을까요? 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보일러 설치 배치도인데, 지금 요 점선의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요 동간 부분이에요. 동간 부분. 여기 방열관이라고 이게 동간이에요. 동간이고, 요쪽에 이제 그 강관 부분인데, 그래서 실제로 그 건물로 따지면은,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 되는 거고요. 여기는 이제 그 온돌방이 되는 거죠. 온돌방이 되는데,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이 작품을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이 부분에 그 미장을 했어요. 미장. 즉 벽돌을 쌓고 여기다가 이제 뭐 시멘트 미장까지는 안 하더라도 요 위에다가 이제 모래를 붓고 그다음 이제 평탄 작업을 했죠. 모래로 이 저기 방열관이 보이지 않도록 거기까지 하는 것이 이제 마무리였어요. 시험의 마무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없어졌죠. 단지 그냥 배관 작업만 마무리를 잘 하면은 끝나는 걸로 굉장히 그 수월해진 거죠. 그리고 이 동간의 길이도 지금 줄어든 거예요. 길이가 이 미장 작업을 할 때에 비해서 시험 보기가 좀 많이 수월해진 그런 편이고요. 자, 시험 볼 때 지급되는 그 재료를 한번 보면은요, 뭐 강관, 그 배관용 탄소강관 25A, 20A, 15A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고요. 그래도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미장할 때, 그 방열관을 미장할 때 그때는 요 32A가 나왔었어요. 32A. 지금 이제 32A가 없어졌죠. 그래서 오히려 작업하기가 많이 수월해진 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유니온, 그 다음에 이경 엘보, 이경 T, 그 다음에 T, 뭐 레듀샤 이제 두 개가 나오죠. 그 다음에 이제 니플이 이제 두 군데 들어가고 이렇게 니플 두 군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물탱크 10리터짜리 그 다음에 이제 동간이 15A
8분의 5인치, 8분의 5인치가 이제 1500짜리가 하나 나오고, 경질이에요. 그 다음에 뭐, 동링 밸브 소켓, 동링, 속에 이제 링이 들어있어서, 요거, 조립을 주의해야죠. 그 다음에 드레인 밸브, 그 다음에 뭐, 실링 테이프도 지급이 되고요. 뭐, 이제 나머지, 이제 필요한 공구들은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 시험장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.